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1월 8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중간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승을 하는 모습입니다. 역사상 보면 중간선거 이후로 항상 주가는 상승했다는 표현이 많은데요. 그때는 경기가 좋을 때고요. 지금 경기가 나쁠 때라서 좀 다를 수 있고요. 그 당시에는 중간선거 전까지는 시장이 별 의미가 없었죠. 근데 이번에는 중간선거 전에 사실은 다우나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선반영됐을 확률도 좀 열어둘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번 중간선거는 공화당이 하원 장악 가능성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을 해서 백악관을 들어갔죠. 그래서 중앙정부를 이제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 하원은 원래 민주당이 장악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는 공화당에서 장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미국은 양원제이죠. 상원제, 상원, 하원이 있는데요. 하원에서 실질적인 일을 다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법안은 상원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하원이 장악이 되면은 어떤 법규들이 많이 바뀌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했던 법안에 대해서 우선시했던 법안들 약간 바꿔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공화당이 장악하게 되면 이 민주당이 항상 그 세금을 인상하고 정부 지출을 늘리는 이런 정도의 어떤 정책을 폈었는데요.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인상이 테이블에서 사라질 수 있고 잠재적인 정부 지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감세 쪽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똑같은 건데 가능할지. 왜냐하면 영국도 감세 정책을 했다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중간 선거가 공화당이 장악하게 됐을 때 이제 균형점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는 거죠. 그 일론 머스크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정부는 민주당이 장악했으니 의회는 공화당이 장악을 해서 균형을 가져야 한다. 근데 사실은 이 민주당 쪽에서는 상당히 그 기업 규제가 많다고 하네요.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좀 지켜봐야 되겠죠. 저는 사실은 미리 미국 지수는 선반영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이번 선거가 끝나는 8일 이후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나오는 뉴스 중에요. 이거 되게 좀 제가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뚜껑 열어보면 알겠죠. 10월 CPI, 그러니까 10월 10일날 발표되는 CPI, 그러니까 11월 10일날 발표되는 10월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7.9에서 8%를 제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7.9에서 8%. 저는 사실은 8.8% 제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가 유튜브 통해서. 왜 그러냐면 저는 유가에 포인트를 맞췄거든요. 유가가 아시겠지만 지금 한 9월달보다 10월달이 한 5불 정도 평단가가 높아요. 그러면 지금 다른 게 내려와야 되는데 다른 게 지금 내려오지 않거든요. 다른 게 내려오지 않는데 왜 지난달 8.2에서 지금 갑자기 7.9에서 8이 나왔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유가를 기본적으로 산정을 해본다 그러면 유가는 지금부터 91불까지 올랐잖아요. 유가를 계산한다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저는 0.6% 정도는 올라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5불 정도니까 80불대에서 5불 정도 되면은 거의 한 6% 되죠. 0.6% 되잖아요. 0.6% 정도. 근원 CPI가 안 올라갔다는 전제하에 근원 CPI 올라갔다면 더 되겠죠. 안 올라갔다면 0.6% 정도를 더해준다 그러면 8.2였으니까 8.8 전후가 맞다고 봤는데 제가 뭘 못 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미국 시장에서 예상치는 7.9에서 8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시장에 미리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예상치가 미리 나와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7.9든 8이든 근원 CPI마저 내려오지 않는다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원 CPI도 한번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미국 시장을 좀 보면 여기 다우는 1.3%, 나스닥은 0.85% 상승해서 마감했죠. 사실은 그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가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아니라 해외 미니 선물에서는 이 마이너스권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반영을 할지를 봐야 되는데 어저께 마지막에 국내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컸거든요. 그래서 오늘 크게 어떻게 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기술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죠. 일단 나스닥은 이전 전점 부분에서 놀고 있는 중이에요. 올라도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고요. 다우를 봐야겠죠. 네, 다우가 또 정고점. 일목균형표상으로는 다우가 일단 목표치를 지난번에 채웠거든요. 그럼 이거는 다시 그 목표치 한 번 더 채우거나 쌍봉을 만들거나 하는 과정일 수 있는데 어떤 흐름일지는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상당히 다우가 견조하게 잘 올라온 그런 형국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우의 흐름을 좀 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 지금 다우를 따라서 사실은 코스피가 굉장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스닥을 따라갔다면 국내장은 사실은 어렵죠. 예, 근데 요즘 뭐 차이나 런 플러스 그다음에 뭐 다우의 상승 이게 이제 국내장을 이끄는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만기잖아요. 만기이기 때문에 좀 얘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6만 전자 회복했어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를 회복했습니다. 네 번째 회복이죠. 네 번째 헤딩을 했어요. 요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째 6만 전자 올라왔는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죠. 삼성전자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습니다. 근데 매수가 좀 주춤한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이제 좀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하죠. 차이나런에 의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국에서 한국으로 좀 넘어왔다. 그래서 뭐 텍사스 뭐 교직원 연금인가요? 그게 뭐 우리나라에 올라왔는데 그들이 우리나라 배정한 게 11%래요. 11%. 그런데 현재 14%로 가서 약 3% 정도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으로는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포트에서 3%를 더 늘린 거니까 다른 나라도 막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만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외성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차트로 좀 보시면 굉장히 견조해요. 이 딱 다우하고 똑같죠, 차트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차트가 다우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다우하고 똑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요. 왜 고민이 많으냐면 이 매도한 외국인과 매수한 외국인이 다른 거죠.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매수한 외국인과 매도한 외국인이 다르다. 그 얘기는 상당히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한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는 손준시를 보고 있는 거죠. 이익을 보거나. 그렇죠? 근데 사실 개인들은 그동안 삼성전자에 엄청나게 매수를 했거든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개인 주주만요 6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600만 명. 완전히 그 국민주가 된 거죠. 삼성전자가 드디어 액면 분할 때문에 국민주가 된 상황인데 어쨌든 이 외국인들이 개인들을 살려주는 그 모습이 진짜일까에 대한 의문점. 저는 그걸 좀 한번 생각해보고 있다. 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요. 어저께 엄청나게 올랐어요. 두 달 만에 최고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2370 정도 마감을 했죠. 2370 정도 마감을 했는데 이번 주 만기죠. 만기는 사실은 외부 영향을 좀 안 받기 때문에 외부 영향과 상관없는 모습이 이제 오늘부터 나올 확률을 좀 열어두고 보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니까 수급에 의한 모습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국내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를 이유가 이제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좀 중요한데 사실 이 외국인 매수가 대부분 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로 갖고 요 근래 좀 다른 종목으로 좀 흘러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사실 수급의 불균형이 코스피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종목별로 편식되는. 어저께는 자동차주들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뭐 자동차나 삼성전자 이런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기가 목요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중간 선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저는 다 올랐다가 봐요. 공화당이 장악했을 때 뭐 감세 뭐의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내일 이후 시장의 방향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만기 여건에 들어왔다라는 거 요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다.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별도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위치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 여기 아니라서 환율이 좀 내려왔어요. 1,400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이 있긴 한데 뭐 올라갈 때 환율 올라 주가에 반영을 하다 내려올 때 반영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